폭삭 속았수다 5회 줄거리 리뷰 라운. 애순이를 지켜준 사람들 FT 광래의 부탁. 어제 올라온 성공개 영상에서 오해순 아이유이 만삭의 상태로 남매와 함께 있어 혹 셋째를 유산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의 글이 많았는데 다행이 아니었네요. 이외에서 고모를 딸로 오해하게 한 것처럼 셋째도 극적인 부분을 위해 공개하지 않은 건가 싶은데 오해는 애순을 지켜준 사람들로 인해 많은 상황이 바뀌면서 슬픔 마이너스 행복으로 전환되는 회차였습니다. 앞서 부산길 최대웅과 싸운 일로 배를 타지 못하게 된 양관식 박보검, 그리고 도로공사 현장에선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말았는데요. 9살 때부터 생선을 팔며 부지런히 일해왔고 애순도 방학이라 생각하며 좀 쉬라 말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높은 관식의 눈은 텅 비게 되었고 쌀도 다 떨어져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어릴 때 양배추 달아요란 말을 하기 부끄러워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애순. 그래도 이번엔 용기내 주인집 할머니께 쌀 좀 하며 말을 꺼내보지만 그 옆을 지나던 할아버지는 앓는 소리 하지 마라. 힘든 사람 지천이다라며 외면했는데요. 결국 애순은 친할머니 김춘 옥나무니를 찾아갔는데 고개 숙여 울기만 할 뿐 도와달라는 말은 꺼내지 못했죠. 끝내 아무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온 애순. 그리고 애순을 향한 관식의 토닥임이 과거 정광래염회란의 모습으로 교차하는데 이제 광래는 얼굴만 봐도 눈물이 우. 그리고 그 뒤로 애순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춘옥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애순은 춘옥이 가락지를 주러 온 건 줄 알았지만 계속 주머니를 뒤지는 춘옥. 그리고 애순에게 배 한 척 사라며 자신이 피난 전에 국밥 팔아서 모은 돈을 건넸는데요. 이는 광래와 했던 약속. 1회에 광래가 죽음을 앞두고 춘옥을 찾아가 어딜 함께 가달라 말하는데 이후 장면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영정사진 속 모습이 이때와 같아 사진을 찍으러 간 것이라 예측을 했는데 오늘 나온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 슬픔. 그리 억척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죽음은 두렵고 부모 없이 홀로 남겨질 애순에 대한 걱정의 광래는 어망은 여기서 한규 애순이 아버지 자식 좀 봐주소. 한규 보듯이 우리 애순이 좀 봐줘요. 염치 없는 애 아니니까 때마다 귀찮게 하네요. 살다가 그 주변 머리 없는 개지 할머니 찾아오거든 한 번만 도와주소라고 청하는데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얼마나 애순 옆을 지켜주고 싶었을까. 그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또 눈물이. 그래도 춘옥이 권계호 고민애처럼 나쁜 시어머니가 아니어서 저 시대로 보면 잘 없을 것 같은 따뜻한 시어머니여서 자기 손주라고 마음 놓고 가라고 말하니 광래가 한결 편히 떠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는데 갑자기 관식이네 가족이 나와서 깜놀. 관식이가 배 샀다고 양선장하며 호들갑을 떨어서 보기 싫었는데 애순이가 웃으면서 양씨 배 아니고 오씨 배예요. 우리 할머니가 저 사주신 거라서요라고 말하는 거 보고 이제 개옥이 시집살이 못 시키겠다 싶어 통쾌하더라고요. 게다가 관식이의 전력 질주 덕에 무사히 낳은 둘째가 아들. 여기에 몇 년 후 개옥이 바라던 은수저까지 챙겨주니 입국닷. 아무 말도 못하고 박막천 김용님은 그런 개옥 약 올리기 바쁜 히읗. 근데 관식이 갑자기 자기 집으로 간다고 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애순이가 그리워했던 예전 광래가 살던 집을 사서 내 집 마련을 이룬 거였네요. 그리고 꿈에도 한 번 안 나왔던 광래가 관식이 집을 비운 날 바닥을 닦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갑자기 도라꾸트럭 타령을 하는. 이때 애순이 배를 쓰다듬는 장면이 클로즈업 때 예상이 되긴 했는데 옆집 차덕에 무사히 병원에 가 셋째 아들을 낳았고 며느리로서의 기세는 더욱 올랐죠. 시어머니 개옥은 손주 천기저귀를 개고 애순은 막천이 차려주는 소고기 미역국 먹으며 몸조리하는 이의 키에. 근데 이때 애기가 눈 감고 미소 짓는 게 너무 귀여워 시선 강탈이었는데 어째 이 드라마는 갓난아기도 연기를 잘하는지. 사실은 연기가 아닌 제작진이 아기의 웃는 순간을 잘 담아낸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잠깐 나온 어린 애순도 너무 귀엽고 10살 애순은 연기까지 대단하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네요. 그리고 이막으로 예고된 애순의 부계장.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역시 해녀 3인방의 힘이었네요. 홍경자백 지원의 추천을 시작으로 동해 제청. 그리고 광래 똘딸 이 한마디로 애순의 자격은 입증되었죠. 하지만 먼저 계장에 당선된 상길이 반대에 나서는데 그가 표를 받아 계장이 된 것이 아닌 후보가 없어
무투표로 당선이 된 것이기에 다이다이 붙어보자라는 애순의 말은 위협이 되어 상길이 결국 애순을 부계장으로 받아들이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계장 상길, 부계장 애순으로 동네 풍기물난 단속에 나서는데 궁금했던 상길의 아내가 나오네요. 집에서 자기 이름이 학시라고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나 춤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던 건데 애순의 도움으로 도망치긴 했지만 상길이 도망치다 벗겨진 아내의 구두 한 짝을 찾아서 이후 후폭풍이 일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걱정되었던 장면. 관식이 배에 써진 원래 이름을 지우고 애순에게 새 아이들 이름을 딴 금운동이란 글자를 적어달라 부탁하는데 애순이 여자가 배 타면 재수 없다잖아. 용왕님이 배 뒤집는데 배가 도로 못 돌아온대라고 답하죠. 여기까진 걱정되는 말이 아니었는데 관식이 나가서 태풍 만나도 나는 니들 믿고 돌아와. 죽어도 안 죽고 니들한테 올 거야. 우리 집으로 갈 거야. 이 말이 뒤에 나올 안 좋은 상황에 대한 복선인 것 같아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배우 이름 확인하려 등장인물 찾아보다가 발견한 셋째 동명의 정보. 저는 이어보고 싶지만 리뷰 때문에 한 회씩 끊어서 보고 있는데 불길한 징조가 맞았구나 싶어서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6회도 눈물 바다겠구나. 애순이랑 관식이 어떡하나 싶은. 이제 좀 행복해졌는데 좀 더 행복하게 그냥 두지. 2회 때처럼 많이 웃고 싶은데 어째 눈물만 계속 흐르네요. 폭삭 속았수다 6회 줄거리 리뷰 처음으로 무쇠가 무너졌다. 셋째 동명이의 죽음. 첫째 금명이가 4학년, 셋째 동명이가 만 3살이던 1978년 8월 제주엔 태풍이 불어닥쳤고 오해순 아이유는 수재민 지원금을 얼마 낼지 고민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뒤에서 형 은명이와 함께 점심으로 수제비를 먹던 동명이가 밥 먹고 준다던 사탕이 먼저 먹고 싶어 통을 엎지르게 되었고 이를 본 애수는 못 살아 하며 바닥에 나뒹구는 사탕을 주워 담았습니다. 놀라 눈물을 터트린 동명이는 울며 안아달라고 했지만 애수는 보통의 부모들처럼 떨어진 사탕을 마저 주었는데요. 동명이가 잘못한 거니까 다 줍고 이후 이야기 나눈 뒤 꼭 안아주었을 텐데. 이날은 그럴 새도 없이 금명이의 사고 소식이 전해졌죠. 금명이 친구를 따라 달리는 애순. 그러면서 TV를 보는 옆집 이모에게 집에 남은 아이들을 봐달라 소리쳤는데 애순은 팔을 흔드는 이모의 모습에 알았다는 뜻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이모는 꾸벅이며 졸고 있었고 주변을 맴도는 파리를 쫓으려 손을 흔든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금명은 크게 다치지 않아 애수는 되려 태풍 오는 날 자전거를 탔다며 잔소리를 했는데 집에 가까워지자 누워 자고 있는 옆집 이모의 모습이 보이는. 게다가 집안에 아이들도 없어 당황하고 말았죠. 그렇게 한참 패닉에 빠져 있을 때 해녀 충수 차미경과 최양희 미수미 은명의 손을 잡고 들어와 한시름 놓던 찰나. 동명이가 따라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데요. 그래서 은명에게 동명이는? 하고 묻는데 집에라는 대답. 은명이는 애순이가 달려나가는 걸 보고 따라 나섰던 건데 집에 홀로 남은 동명이 역시 이를 뒤따르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 시각 양관십박보검은 동네 사람들과 축대를 쌓고 있었는데 동명이의 실종 소식에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동명이는 차가운 시신익사로 돌아왔고 애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병원에 가야 한다고 걱정을 늘 무쇠같이 강하던 관식은 처음으로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 사고가 나던 날 동명이가 먹다 남긴 수제비가 굳어있고 바닥엔 동명이의 숟가락과 사탕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숟가락을 꼭 끌어안고 안아줄 걸. 안아볼 거라며 후회하는 애순. 자식이 죽었는데 그것도 이제 고작 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자식이 죽었는데 어느 부모가 제 정신으로 살아갈까. 그렇게 애순과 관식은 사흘 내내 누워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이때 애순의 귀엔 은명이의 제잘되는 소리가 관식의 눈엔 사고 당일 젖어 아직 마르지 않은 금명이의 가방이 보였습니다.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간 애순은 달고나를 만들고 있는 은명에게 그게 먹고 싶었냐? 라고 묻는데 엄마를 바라보지도 답도 하지 않는 은명. 그리고 관식이 꺼낸 금명의 가방 안엔 엄마를 닮아 국어 100점, 사회 100점, 수학 90점의 시험지와 육성회비 나비봉투가 있었는데요. 이에 마주한 금명에게 100점인데 왜 안 꺼내나? 왜 아빠한테 자랑도 안 하고라고 묻는데 울음을 쏟는 금명.
사실 금명이는 사고가 나던 날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은명이는 자신이 동명이를 놔두고 집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동생이 살았을 거라 생각해 자책하고 있던 것이었죠. 애순과 관식은 부모라서 아픈 티라도 냈지만 금명과 은명은 미안한 마음에 내색도 못하고 있었던 것. 이때 어른이 된 금명의 나레이션으로 엄마, 아빠는 그때 정신이 번쩍 났다고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막내는 잃었지만 남은 두 아이를 위해 살아야 했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했으니 관식은 고봉밥을 입에 우겨넣고 다시 바다로 나갔고 애수는 먼저 떠난 동명을 위해 주방 선반에 갓 지은 밥과 접시 가득 사탕을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도 엄마도 자식마저도 빼앗아간 바다에 대한 원망이 깊어진 애수는 바다를 등진 채 장사를 했고 생선을 빨리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저놈의 바다, 아주 상종도 말고 싶다라며 관식에게 속상함을 토로했는데요. 이에 관식은 부모가 자꾸 울면 아이들이 그늘지고 자꾸 눈치 본다면서 예전의 무쇠로 돌아왔는데 이때 애순이 눈물을 흘리며 동명 아빠, 근데 내가 그랬어. 내가 그 방파제에다 우리 동명이 세워놨어라며 자신이 아이들과 늘 그 방파제에 관식을 마중 나갔기에 동명이가 그곳에 간 거라고 그래서 내 탓이라고 자책을 했고 관식은 우리 집에 탓할 사람 하나 없다라며 애순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관식 또한 마음속에 그날 축대를 쌓으러 가지 말거리라며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었고 30년 뒤 애순과 함께 내시경을 받던 날 무의식 중에 이마를 뱉으며 속마음이 꺼내졌는데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으로 관식이 동명의 사망신고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자 한자 정성스레 글자를 써내려가다 점점 눈물이 차오르는 관식. 이후 작성을 마치고선 완전 무너져 내려 오열을 하는데 검지손가락이 제 모습을 잃을 정도 손만 보면 노인임. 그만큼 고생스런 삶을 살았다는 표현이겠지. 스스로 열심히 살아온 관식이 그 어떤 것보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했던 관식이 어린 아들을 잃었으니 애순 앞에선 무덤덤한 척해도 속은 말이 아니었겠죠. 그래도 이런 애순과 관식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전복이며 고기며 꽃이며 주방 가득 물건을 채워줘서 살아갈 힘을 주고 예전 새들어 살던 주인집 어르신 부부의 반전 이야기까지. 앞서 오해에서 애순이 쌀 좀 하고 말하길래 쌀 떨어져 빌리는 건 줄 알았더니 할머니가 매일같이 애순이 몰래 쌀독을 채워주고 있었던 것. 또 앓는 소리 하지 말라고 큰 소리 쳤던 할아버지 역시 들고 온 생선까지 주고 광내 제사까지 챙겨주는 너무나 좋은 분들. 오해 이심 볼 때 어르신들이 외면할 리가 없다 생각하다가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넘겼는데 이 정도의 반전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사회까지 봤을 땐 왜 이렇게 애순 주변에 좋은 어른이 없나. 초등학교 때 선생, 연병철 작은아버지, 관식이 어머니, 할머니 등 다 애순을 힘들게 해서 하며 속상했는데 56회엔 무너질 위기에 있던 애순 마이너스 관식 부부에게 좋은 어른들이 힘을 줘서 버티게 해주니 사람이 늘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님을 이 드라마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의정 장학금. 예측한 대로 남이노검 지원이 주고 간 것이 맞았는데 왜 사회에선 도의적 장학금이라고 발음되던 것이 6회에서 도의적 장학금 자막도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민옥의 따뜻한 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된 장면이라 좋았습니다. 보청기 뺀 할아버지와 글 모르는 만옥의 콜라보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히읗. 시간은 흘러 금명의 대학 합격 발표 날. 관식은 서울 가봐야 줄창코나 베이지라며 태어난 척했지만 애순의 합격 소식에 소리쳐 좋아했는데요. 게다가 금명이 붙은 대학은 서울대. 이는 애순의 꿈을 이뤄주는 것이기도 해서 입학식 날 애순이 금명의 입학 증서를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이때 등장한 박영범이 준영. 금명의 모습에 첫눈에 반해 눈을 떼지 못하는데 딸 가진 아버지가 느끼는 경계심 발동. 관식은 계속 대화하기 싫어 빨리 자장면 먹으러 가자고 재촉하는데 알고 보니 관식이 걱정하던 건 영범이가 아니라 금명이었네요. 애순이를 똑 닮아 단속 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영범의 군 입대 전날 이게 마지막 밤이라면서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얼굴만 똑같은 게 아니라 성격도 똑같은 거였어. 먼저 공개된 스틸컷 보면 금명 마이너스 영범의 이야기가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여기도 시어머니 자리가 영 아니어서 걱정이 앞서네요. 폭삭 속았수다 7회 줄거리 리뷰 개장이 된 애순과 대리시험을 거절한 금명.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좌판을 뒤엎는 사람들. 이때 올림픽 미관상 판자촌 철거,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라는 타이틀의 신문기사를 비추는데 당시 이 일로 판자촌 거주민 72만 명이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었다고 하죠. 단지 카메라에 좋은 모습을 담겠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거리로 내몬 국가. 도동리 역시 성화가 지나간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 다수의 생계인 좌판을 치우려 들었고 개장 부산길 최대호는 주민이 아닌 그들의 편에 서홍경자백 지원에게 너 뭐 받아먹었지?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100% 그랬다고 봅니다. 역시 도동리에서 믿을 사람은 부계장 오해순문 소리뿐. 근데 비장하게 핀을 다시 꽂고 등장한 애순이 논리가 아닌 차 앞에 대자로 뻗어누워 배째라를 시전하네요. 우리 애순이 부산행배에서도 이 방법 한번 써먹더니 이번에도 잘 통한 듯. 이 일로 해녀 삼총사는 애순의 개장 출마를 권유했고 애순은 난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니까라고 말하지만 개장 타이틀엔 욕심 있는 애순이죠. 부장원 부급장. 사실 이것도 이만기 아빠와 못된 선생 아니었으면 애순이 장원, 급장 다 되는 거였는데 이번엔 돈 많은 상기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개장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흑돼지와 수건, 비누 등을 선물하는 상길. 내세울 거라곤 돈밖에 없으니 물질 공세를 이어가는데 얻어먹으면서도 좋은 소리 안 하는 주민들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특히 예전 애순네 주인집 할머니를 본 상길이 근데 할망은 날 안 뽑을 것 같은데 여기 오셨네? 라고 말하는데 눈치는 있는 이유치은. 한편 애순은 한껏 꾸민 채 읍명강유석의 고등학교 간부. 엄마 모임에 참석하는데 이게 읍명의 거짓말이었다니. 간부 엄마 모임이 아니라 읍명이 선생님들의 차량에 붙은 차종 알파벳을 떼다 친구들에게 팔고대학 이니셜 가지고 있으면 거기 붙는다 이런 느낌. 서울대 간 금명이 S를 가지고 있으니 누나 덕에 더 잘 팔렸을 듯. 회수권 10장짜리는 11장으로 만들어 50원씩 받고 또 복도에선 책 위에 놓고 하는 동전 따먹기를 하며 학교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읍명이 그 돈을 어디에 쓰려 한지가 나오지 않아 궁금하더라고요. 똑똑한 금명과 달리 공부에는 재능이 없는 읍명. 하지만 금명이 서울대에 갔다고 편한 생활을 한 건 아니었는데 7회는 5, 6회에서 쏟은 눈물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회차였지만 꿈을 이룬 애순과 달리 꿈미래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금명의 모습이 비춰져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다행히 앞 회차에서 더 미래의 시점이 나와 잘 해결될 거라 보고 있는데 과정이 순탄치 않겠죠. 상길은 여전히 존재하는 남존여비 사상과 물질 공세로 개장이 유력해졌지만 나쁜 놈에게 꼭 동반되는 바람길을 가지고 있어 애순에게 현장이 발각, 이 소문으로 오래 유지해온 개장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반면 애순은 어릴 적 엄마에게 호언장담했던 개장이 된 것에 기뻐 춤까지 추는데 이를 본 양관 십박해주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열심히 내조했습니다. 근데 이번 회차에서 많이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상길의 아내 장영란. 애순과 관식도 시간 흐름에 따라 배우가 바뀌긴 했지만 상길은 흰머리랑 피부 분장만 조금 한 상태에서 과거 어린 아내였던 영란이 장혜진 배우로 바뀌니 최대훈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쭉 이어간 건 괜찮았는데 나이 차이 많이 나던 어린 아내가 갑자기 연상실제 최대훈이 5살 어림의 느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뭐지? 세상이 날 속이나? 싶었던 그래도 채서 안 젊은 영란 역의 배우의 느낌이 표현되긴 해서 신기하더라고요. 한편 애수는 돈을 벌기 위해 불법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과외 학생의 집 운전기사로 김재영이 나와 깜짝 놀란. 또 과외 학생은 부산행의 아역으로 잘 알려진 김수환의 그 엄마는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해서 무서운 연기를 보여줬던 김금순. 앞서 상길의 바람 상대로 나온 이미도까지 7회엔 유독 특별 출연이 많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돈만 많은 줄 알았던 제니 김수환. 엄마 김금순과 금명에게 대학 대리시험을 쳐달라고 제안하는 그간 딸과 비슷한 외모를 찾고 있었고 이것이 금명과 맞아떨어져 이미 금명의 증명사진을 이용해 위조 학생증과 수험표까지 만들어 두었는데요. 금명이 이에 응해 제니를 스카이 서울대에 보내면 37평, 그 밑으로는 27평의 서울 아파트를 사주겠다 말하는데 금명이 성격상 당연히 거절할 것은 알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참혹했죠. 집을 나온 금명이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쳐갔다며 도둑으로 몰아버린 것. 그리고 앞서 금명이 장학금도 못 받게 되고 기숙사도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제니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걸로 보아 단순 뒷조사가 아니라 뭔가 돈으로 손을 쓴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험 감독관도 매수할 정도로 저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니 금명이 자신의 제안에 응하게끔 만들려 교수를 매수해 학점을 낮게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현재 관식이 금명을 보기 위해 서울에 와 있고 기숙사 앞에서 박영범이 준영과 마주한 상황. 그렇담 이 두 사람이 금명을 돕지 않을까 싶은데 제니 엄마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도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아 금명이 큰 상처받지 않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폭삭 속았수다. 8회 줄거리 리뷰. 착한 엄마 착한 딸 똑 닮은 모녀 가정부의 정체 FT 추풍. 앞서 대리시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친 범인으로 몰려 경찰서에 잡혀온 양금명 아이유. 가방 속 물건이 모두 꺼내어지고 여경을 불러 몸수색을 하겠다 압박하지만 금명은 과거 애순처럼 당당할 뿐인데요. 하지만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어 안 훔쳤다 소리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시각 양관 십박해준과 박영범이 준영은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명과 영범이 사귀는 걸 눈치챈 관식.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간 보냐? 라며 화를 내는데 영범이 차였다고 말하니 기분이 좋아 웃음이 나왔죠. 근데 금명에게 8번이나 차인 이유가 소 죽은 귀신이 씌었나? 뭔 놈에게 짓거리지를 않는다는. 과거 18살의 애순이 19살 관식에게 답답해 내뱉었던 말이네요. 결국 엄마 얼굴, 머리, 성격을 꼭 빼닮은 금명이 남자 보는 눈까지 똑같았던 것. 그래도 이 말인. 즉 영범도 착하고 성실하다는 얘기니까 사윗감으론 괜찮지 않을까요 치유. 한편 금명이를 도둑으로 몰아놓고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는 미향 김금순. 게다가 제니 김수환 또한 엄마의 행태를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심지어 미향보다 더한 아이였는데요. 이때 미향의 방 청소를 하다 보석함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발견한 가정부 남권아는 자신의 옷 소매에 반지를 숨기고 거실로 나와 마치 잃어버린 반지를 찾은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반지를 찾았다고 오해에 미안하다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라 말합니다. 하지만 미향이 아랑곳하지 않자 베란다 창문을 열어 전화 안 하면 밖으로 던져버리겠다 말하는데요. 근데 니네 모르나? 난 던져라고 말해. 아, 둘이 단순한 고용인과 근로자 사이가 아니구나 싶었는데 뒤에 더 큰 반전이 나오더라고요. 과거 가정부는 술집의 마담이었고 미향은 거기서 일했던 김양. 하지만 이 사실을 제니에게 숨기기 위해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가정부가 금명을 도와준 건 이유가 있었죠. 애순과 관식이 야반도주에 부산으로 갔을 때 사기꾼 여관주인 부부로 인해 가방을 털렸고 다음날 자신들처럼 큰 가방을 들고 여관에 들어가는, 또 가족 중 누군가 상을 당한 듯 머리에 흰 리본을 하고 있던 젊은 여자를 도와준 일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지금의 가정부였던 것. 당시 가방엔 어머니의 유산이 들어있었고 애순과 관식 덕에 그 돈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건데 애순과 똑 닮은 금명을 보니 딸이라 직감했던 거였죠. 덕분에 금명은 경찰서에서 풀려났고 후에 제니와 미향은 성악과 입시 비리. 모녀 적발 비뚤어진 모정 엄마가 다 시켰어요란 타이틀로 신문에 실리는데 역시 싹수 노란 제니. 엄마한테 책임 다 떠넘겼네요.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와 경찰서에서 나온 금명은 집에 전화를 거는데 아가 밥은? 이란 애순의 말에 아무 일 없었던 듯 통화를 이어가는 금명. 하지만 허리가 아픔에도 계속 좌판을 여는 애순에게 화가 나 짜증을 내고 마는데 자신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가난한 것 같아 화가 났던 것이었죠. 여기에 관식이 전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일에 대한 포상으로 서울에 왔다고 하니 괜시리 더 화가 나는데 관식은 낮부터 앉아있던 정류장에서 마냥 금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휴대폰으로 언제 오냐? 어디냐? 묻을 수 있지만 그 시절엔 그럴 수 없었으니까. 근데 관식은 오래 기다린 것에 대한 내색 없이 금명이 맨 가방을 자연스레 빼들 뿐이었고 중국집에 가선 짬뽕 속 해산물을 모두 건져 금명에게 건네었는데 이런저런 일로 속상한 금명이 본의 아니게 화풀이를 하게 되었죠. 나도 유학 가고 싶다고, 그지 같은 아르바이트 안 하고 싶다고 별거. 그냥 막 다 하고 싶은데 죄책감이 발목을 잡는다고. 금명의 속마음은 나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고생해서 미안하다였는데 부모 앞에선 감사함의 표현보다 투정을 부리는 게 자식이죠. 그리고 여느 부모와 같은 관식은 다 해.
아버지 여기 있잖아라며 뭐든지 다 지원해주겠다 말했습니다. 중국집에서 나온 관식과 금명은 터미널로 향했는데 알고 보니 관식이 관광을 온 지역은 서울이 아닌 충남 천안. 서울 오는 김에 금명을 보러 온 게 아니라 금명을 보고 싶어서 일평생 가지 않던 관광에 따라갔던 것인데요. 금명은 다 알지만 다 느끼지만 짜증난다는 말로 투정을 부릴 뿐인데 그래도 버스 안에서 자신을 보며 손을 흔드는 아빠에게 금명도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흔들어 주었습니다. 딸이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 눈에는 마냥 어린 자식. 그리고 마음에 묻은 자식 동명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주는 7회 말곤 다 눈물 펑펑이네요. 애수는 마음속 늘 5살인 동명이 또래의 아이를 쳐다보지 못했고 관식은 동명과 태어난 연도가 같은 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하지만 관식과 애수는 자식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 서로 동명이의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한편 애수는 과거 부산 길 최대웅과 맞선을 보았던 장소인 다방을 인수의 순이네. 새 이모네로 가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애수는 조금씩 나아지는 삶의 기쁨을 느끼고 있었지만 금명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음 좋은 교수가 일본 유학비를 지원해주겠다 말했지만 애순처럼 염치가 넘치는 금명은 이를 공손히 거절했고 괜히 애순에게 또 짜증을 내게 됐는데요. 하지만 금명이 유학을 안 가고 싶어서가 아닌 집안 형편 때문에 못 가는 것임을 알게 되자 정광래염 해란화 동명의 추억이 깃든 집을 팔아 유학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본행 비행기에 오른 금명은 애순이 보자기에 돈을 똘똘 샀다며 투덜거렸지만 미안함과 고마움에 펑펑 눈물을 흘렸는데요. 사회에서 애순이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라는 영범이 엄마한테 저도 제가 벌어서 저희 집 챙기고 싶다고 말한 장면이 있었는데 겉으론 툴툴대도 착한 금명이니 열심히 일해서 금전적 지원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별로라 결혼 안 했음 싶었는데 8회 아빠 손잡고 식장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서 결혼은 그냥 나랑 하자라는 영범이의 말을 들어준 건가 싶다가 신랑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반전이 많은 드라마이니 영범이 뻥차고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시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되는데 근데 또 3막 예고 보면 영범이와의 연애사가 길게 나와서 히읗 도통 모르겠네요. 그리고 홍경자백 지원의 장난으로 한라춘사제에서 고등부 장원을 한 애순이. 추풍씨는 너무 멋져 가져와 봤습니다. 추풍. 오애순. 춘풍에 울던 바람. 여적 소리내 우는 걸. 가만히 가심 눌러. 점잖아라 달래봐도. 변하느니 다리요 마음이야 늙겠는가.